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오늘은 에이수스의 신형 노트북이죠. 젠북 14 UX435 EG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이 제품은 특이하게 5.65인치의 스크린 패드가 탑재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제가 약 2주간 사용하면서 여러가지로 활용한 것들도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스펙은 최고급형 노트북답게 11세대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지포스 MX450 외장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램은 16GB고요. 박스 구성품은 본체, 파우치, 65W의 컴팩트한 전원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USB-A 타입 이더넷 어댑터도 제공하고 있네요. 본체 디자인을 살펴보면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서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세련되고 마감도 깔끔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약간의 아쉬운 점이라면 지문이 묻어나더라고요. 이거는 필름을 붙이거나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떼띠한 느낌이 드는 색상과 디자인입니다. 일단 젠북 14 UX435 EG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14인치 노트북인데 크기나 꽤나 컴팩트해요. 나노 엣지 베젤, 슬림한 베젤로 약 13인치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무게도 1.29kg으로 가볍고 두께도 16.9mm로 얇았는데 확실히 슬림 노트북답게 학생, 직장인이 가지고 다니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동봉된 전용 파우치는 핏이 딱 맞아서 깔끔한 모습이었고 내부에는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로 파우치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것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휴대성이 좋은 만큼 가지고 다닐 때 내구성이 걱정될 수 있는데 밀스펙 인증 810H 기준도 만족한다는 거. 좌측에는 HDMI 2.0, 썬더볼트 4 2개, 우측에는 USB 3.2 타입 A, 3.5mm 오디오 잭, 마이크로 SD카드 리더가 있어서 확장성에서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본체를 열면서 만족스러웠던 건 원핸드 오픈, 한 손으로 아주 쉽게 열리더라고요. 바닥면에 패드가 밀리지 않게 잘 잡아주는 것도 있지만 열리는 게 아주 부드럽게 열립니다. 이거는 다 만족하실 것 같아요. 힌지는 에르고 리프트 디자인으로 노트북을 열면 키보드가 올라오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의 장점이라면 타이핑할 때 좀 더 편하게 타이핑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공간이 생겨 발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휴대성이 좋은 제품인 만큼 가지고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석이 들어있어서 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디스플레이를 보면 14인치 FHD 60Hz 100% sRGB 색 영역 300니트 롱글레어 패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시야각 패널에 TUV 인증을 받은 준수한 디스플레이며 베젤이 정말 얇습니다. 스크린 대 바디 비율이 92%라 화면이 꽉 차 있다는 점에서 시원시원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상단부의 웹캠의 공간을 고려해도 얇게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IR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서 얼굴 인식으로 로그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특이한 점 바로 스크린 패드죠. 호불호가 좀 갈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5.65인치의 터치스크린으로 스마트폰처럼 앱을 실행할 수도 있고 당연히 기존의 터치패드처럼 사용도 가능합니다. 전환하고 싶을 때는 세 손가락으로 터치해주면 바로 전환이 돼서 스크린 패드를 사용하다가 터치패드로 전환할 때 바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스크린 패드를 많이 사용해봤는데 저만의 활용법을 말씀드리면 링크 투 마이 에이수스를 이용해 스마트폰을 연결하고 미러링된 화면을 스크린 패드에서 사용하면 좋더라고요. 미러링된 화면이다 보니까 엄청 부드럽지는 않아서 여러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전화가 오면 노트북에서 바로 받아서 통화하는 것, 스마트폰을 거치지 않고 작업하면서 노트북으로 통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카톡, 메시지 등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학생이나 직장인 등 일을 보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성이 괜찮았고 이외에는 영상을 틀어놓고 볼 수 있다는 거. 저는 또 작업하면서 노래도 많이 듣기 때문에 아래쪽에 노래를 띄워놓고 들으면 이것만큼 좋은 것도 없더라고요. 하나의 스크린이 더 있다 보니까 작업을 하다가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업무를 주고받을 때 메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아래쪽에 메일을 띄워놓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스크린 패드에 홈으로 가려면 마치 스마트폰처럼 아래에서 쓸어 올린 후 홈으로 갈 수 있었고 스크린 패드 해상도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한데 1000x500과 2160 곱하기 1080으로 두 가지며 기본은 1000x500 해상도입니다. 이게 크기가 5.65인치다 보니까 1000x500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이외에 작은 크기의 노트북에서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숫자 키패드를 사용할 수 있고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그룹으로 묶어서 동시에 실행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으니까 묶어두면 편하겠죠. 메인 화면과 스크린 패드를 전환하는 것도 간단했는데 사용 중인 프로그램을 잡아 당겨주면 화살표 표시가 나와요. 그 화살표로 드래그해주면 두 화면을 간단하게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성능은 어떨까요? 인텔 11세대 i7 1165G7 프로세서가 탑재되었고 국내 출시 모델 최대 16GB 메모리, SSD 512GB이며 4코어 8스레드로 작동합니다. 성능 모드로 설정 후 CPU Z벤치를 돌려봤는데요. 멀티는 2655.5점, 싱글은 574.1점이 나왔습니다. 시네벤치 R23도 돌려봤는데 멀티 4878점, 싱글 1421점이 나왔습니다. 그래픽은 인텔 내장 그래픽과 엔비디아 지포스 MX450 외장 그래픽이 탑재되었습니다. 게다가 2GB의 외장 그래픽 전용 메모리가 있고 5가 아니라 6가 탑재되었더라고요. 저는 5인 줄 알았는데 실제
실제로는 6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성능 확인을 위해서는 게임만 한 게 없기 때문에 게임을 플레이해봤는데 먼저 리그 오브 레전드를 플레이해봤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경우 최상 옵션으로 돌려도 평균 120프레임을 뽑아줘서 플레이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성능을 보여주었고, 오버워치는 중간 옵션으로 평균 92프레임을 뽑아주더라고요. 물론 최소가 44프레임으로 저하되는 구간도 있었지만 오버워치는 간단하게 중간 옵션으로 플레이하기에 준수했습니다. 물론 이제 60Hz의 화면 주사율이다 보니까 정신건강에는 해로울 수 있다는 거, 간단하게 즐기기에는 좋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해봤는데요, FHD 국민 옵션으로 플레이했을 때 평균 60프레임 정도를 뽑아줬습니다. 다만 최소 프레임이 30프레임 중반 정도로 국민 옵션으로 간단하게 즐기는 정도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발열은 어떨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 제품은 싱글팬과 싱글 히트파이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시네벤치를 돌린 후에는 가장 뜨거운 부분이 41.5도 정도로 측정이 되었고, 고사양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약 15분 정도 플레이한 직후에는 약 50도 정도 가깝게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싱글팬 기반이다 보니까 발열이 꽤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때 소음도 발생하는데 대략 45dB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팬이 열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고, 다만 구조상 책상에 두고 사용할 때는 발열이 좀 덜 느껴지더라고요. 발열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는 고사양의 작업을 할 때 그런 거라 저소음 모드로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팬이 돌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포토샵을 사용할 때는 전혀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 프리미어 프로로 4K 샘플을 봤을 때 무난하게 프리뷰할 수 있었습니다. 약 10분짜리 4K 영상 샘플만을 FHD로 내보냈을 때는 대략 5분 3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얼마나 효과를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유튜브 영상 FHD 정도 편집하시는 거라면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키보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에르고 리프트 디자인으로 노트북을 열면 키보드가 올라오는 디자인이어서 타이핑에 이점이 있다는 것과 텐키리스 풀사이즈의 키보드, 백라이트가 있어 3단계로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타이핑했을 때 느낌은 적당한 깊이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꽤 편안하게 타이핑할 수 있었습니다. 약간 쫀쫀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크게 힘을 주지 않고도 타이핑하기에 좋았습니다. 이외에는 홈키, 페이지업 키가 따로 우측에 있고 백스페이스 바로 위에 전원 버튼이 있지 않아서 백스페이스를 누를 때 실수로 전원을 누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배열은 괜찮더라고요. 스피커 같은 경우는 하만카돈 인증을 받은 듀얼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는데 최대 출력이 좀 작았지만 굉장히 준수한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We could drive along an ocean reflecting the sun, or make a bed of green atop of how it would begin. For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대부분 이런 슬림 노트북에서는 스피커를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이 제품은 중고음뿐만 아니라 저음까지도 잘 들려주더라고요. 스피커는 대부분 만족하실 것 같다고 느꼈고, 마이크 같은 경우는 AI 노이즈 캔슬링 오디오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최근 영상 회의가 잦아지면서 이런 기능들도 떠오르고 있죠. 마이 에이수스에서 직접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환경에서 가볍게 사용할 때 대략 8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었고 63Wc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었던 건 동봉된 60W 충전기로 충전할 때 1시간이면 대략 66% 정도 충전이 되더라고요. 휴대성이 좋은 제품인 만큼 단독으로 사용하기에 준수한 배터리에 충전 시간도 만족할 만큼 괜찮았습니다. 특히 썬더볼트 4 C타입 포트로 충전을 하기 때문에 확장성은 물론 충전하기도 편했고 PD 보조 배터리가 있다면 콘센트가 없어도 간단하게 충전할 수 있다는 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즈니스 노트북, 직장인 대학생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일단 컴팩트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 성능은 당연히 최고 사양이고, 적당한 게임, 준수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사용시간, 좋은 확장성,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대부분의 사용자를 만족시킬 것 같았습니다. 다만 이제 스크린패드가 좀 호불호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스크린패드 같은 경우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봤어요. 단순히 서브 모니터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사용한다거나 자주 사용하는 앱을 그룹으로 묶는다거나 음악 플레이어로 사용한다거나 다양하게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젠북 14 UX 435 이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이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